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은 거기에 새살이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모통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까. 환자분들이요. 뭐 물론 이제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만모통으로 뭔가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소위 말하는 찌그러지거나 막 그래서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진짜 모양이 좀 변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쓰시고 또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한 1, 2cm 정도의 이제 종양들을 제거하고 나서 모양의 변형이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한 3cm 이상 넘어가면 그 마모톰으로 종양을 제거한 자리가 이제 조금 꺼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마모톰 후에 어떤 모양의 변형은 뭐에 달려 있냐면 유방 종양의 크기와 위치가 상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3cm보다 더 큰 종양이어도 유방 자체가 원래 크고 그다음에 이 종양이 아주 깊이 위치한다면은 그 종양을 제거해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작아도 유방이 굉장히 작고 또 이 종양 자체가 피부 근처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좀 더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싱크홀처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심하게 표시가 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은 신경 쓰일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게 병을 키워서 오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네. 네, 환자들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이 종양을 만지기 시작하는 사이즈가 한 2cm 정도 돼요. 네네. 그전에는 잘 못 만지다가 2cm 넘어가면은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만져져요. 만져지는데도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놔뒀다가 이 종양이 갑자기 자라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젊은 네네네. 분들은. 그럼 이게 3, 4cm, 뭐 6, 7cm 이렇게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적금도 아니고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오실까? 근데 그런 정도 사이즈가 되면 마모통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거는 이제 절개를 외과적으로 해서. 이제 예.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은 거기에 새살이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방 조직은 어. 성인이 되면 유방 조직의 성장도 키의 성장과 함께 끝납니다. 아. 근데 이제 유방 조직 안에 종양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종양을 떼어내면 그 빈 공간이 생기죠. 네네. 그 빈 공간에 뭔가 새살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조직들이 끌려와서 서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메우게 되는데 종양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정말 감쪽같이 이게 메워집니다. 표시가 안 나요. 네. 하지만 이 메워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사이즈가 크면은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일부 남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볼 때도 살짝 표시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만모톰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방 모양의 변형이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해하고 만모톰을 선택해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이 만모톰 수술이 절대 감쪽 같을 수는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만모톰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인데 환자분들이 계속 이거 피부에 흉터가 조금이라도 남나요? 아니면 만모톰 해도 유방의 모양이 전혀 변화가 없나요? 계속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할 수 없이 그런 걸 바라시면은 만모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흔적도 최소화하고 네. 그다음에 유방 모양의 변형도 최소화하긴 하지만은 안 했던 것처럼 감쪽같이 종양을 없애는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걸 많이 신경을 써요. 네네. 왜냐하면 만모톰 바늘을 넣기 위해서 한 0.5cm 정도 피부 절개를 하는데 네. 이 작은 절개라고 해도 우리 가슴의 중앙 부분에 가까울수록 흉터가 더 많이 남아요. 이 부분은 피부가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쪽에서 바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바늘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위치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양의 위치가 유륜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유륜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겨드랑이 통해서 들어가면은 정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죠. 예. 그런 거를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이제 만모톰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근데 미용적인 거는 최대한 고려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먼저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성형 수술하신 분들은 보형물이 밑에서 밀기 때문에 피부가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피부는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을수록 흉터가 안 남아요. 적게 남아요. 아, 느슨할수록. 느슨할수록. 네. 그래서 보형물이 있는 분들은 맘모톰 수술을 한 다음에 피부가 벌어질 수가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맘모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부를 꼬맬 필요가 없지만은 네, 네. 일부러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아주 제일 가느다란 나일론 실을 이용해서 한두 반을 꿰매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벌어지지 않고 좀 더 깨끗하게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 선생님이라 그 미용에 있어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예, 다 신경이 쓰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제 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아직 결혼도 안 네, 하고 네, 그랬다면, 네. 환자를 여성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미혼인 경우 내 딸 같이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 수술 자국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말에 이래서 예.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수술 뒤에 언제쯤부터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이런 거. 애기 엄마들 애기 안거나. 맞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사우나.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맘모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